나 초3과 초 그때가 몇 년도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때 나왔어. 98년이구나. 98년. 나 초4 때 나왔어. 초4 때. 니네 태어나기 전이지? 98년이면 맞나? 아니 98년생 5년인가 30대죠. 뭐라고? 5년 정도 더 니네 니네가 몇 년생? 2002년? 3? 2002년 월드컵도 안 봤단 말이야? 아 충격인데. 하긴 뭐 나도 어렸을 때 저기 막 회사 생활할 때요. 제가 이제 88올림픽 할 때 딱 태어났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회사 형님들도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씨 88올림픽도 안 봤어 이러면서. 자, 아무튼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첫 문장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첫 문장이 항상 중요하죠. 자, 보시면 만약 너가 다른 사람에게 너가 원하는 바를 하도록 하게 하려면 너의 애완 코끼리를 돌봐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래. 뭔 말일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네가 원하는 바를 하게 하려면, 즉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거를 딴 사람이 하게 시키려면 너의 애완 코끼리를 돌봐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애완 코끼리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 이건 아직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해 보면 애완 코끼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 세계에서 코끼리를 기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설령 코끼리를 기른다 하더라도 코끼리를 봐줄 수 있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야, 나 휴가 갔다 올게. 유진아, 나 코끼리 좀 봐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코끼리 하니까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Why the elephant?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혹시? 흰 코끼리겠지 당연히. 근데 이 흰 코끼리가 혹시 뭔지 아세요? Why the elephant가? 이건 약간 그냥 재미로 알려주는 거야. 재미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잠깐만 우리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기에는 쓸모 없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니 무용지물이 아니라 뭐냐? 약간 그런 거? 계륵이라고 보면 되겠다. 계륵. 근데 계륵이 아니라 뭔가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원이 있대요. 이게 어원이 옛날에 저도 이제 이 어원이 뭐 자세한지는 몰라요. 저도 옛날에 들은 거라서 옛날에 뭐 어디 태국이었나 어디 이제 왕이 있었는데 왕이 뭔가 이제 좀 신하 한 명이 있었대. 근데 그 신하가 마음에 안 들었대. 그래서 이 신하를 어떻게 조져버릴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질 방법이 생각이 안 나니까 얘를 부른 거야. 얘를 불렀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어우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야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겁나 큰 이제 흰색 코끼리를 그 신하한테 이제 줬대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이제 집으로 이제 코끼리를 데리고 왔지.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코끼리가 너무 처먹고 너무 싸는 거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집안 거덜나게 생긴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 코끼리를 죽여. 그럼 어떻게 돼? 왕이 하사한 건데 죽이면은 나도 죽는 목숨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다고 얘를 계속 기르자니 내가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Why the elephant 하면 단어가 떠올랐어.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그러니까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계륵 같은 거. 애물단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Why the elephant라는 표현이 있다. 그냥 엘리펀트니까 생각나서 말했어요. 자,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애완 코끼리를 먼저 돌봐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라고 했습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청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먼저 요청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그 다음 내용.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또 연구 나왔거든? 또 연구? 그래서 보면 무슨 폴란드 무슨 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은밀한 기술이 전형적인 발 들여놓기라고 나와있죠. Foot in the door. 그러니까 발 들여놓기 접근법보다 훨씬 효과적인 형태라고 한답니다.
얘가 이제 뭘 말하는 걸까? 아직 조금 애매하죠. 좀 더 읽어볼게요. 자, in an office context, 그러니까 사무실 상황에서 사장은 직원에게 1년 내내 주말 근무를 하라고 명령하고 급여를 줄여버린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1년 동안 쉬지 마. 맨날 나와. 근데 월급은 줄인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그치? 자, 근데 이 요청의 순서를 바꾼다면 사장은 금요일대로 추후 요청 보고서를 받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거랍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일을 좀 시키게 하고 싶어. 그럼 일단 뭘 먼저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일을 먼저 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조삼모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조삼모사.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먼저 시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1년 내내 주말 근무하라고 명령하고 급여를 줄여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장이 이제 요청의 순서를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급여 줄일래? 아니면은 1년 내내 주말 근무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1년 내내 주말을 근무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겠죠. 사장 입장에서. 사장이 원하는 거야. 여기서 급여를 낮춘다는 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 마치 이제 코끼리를 돌보게 하는 거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극단적인 거를 제시를 해버리면은 그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1년 내내 주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먼저 제시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뭔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보자. 어디냐? 그 내용이 잠깐만요. 어디 있지? 잠깐만 내가 그전 거를 안 읽었구나. 그전 거를. 잠깐만요. 저기부터 다시 보자. 그 인원 오피스 컨텍스트 세 번째 줄 맨 뒤에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거기 보면은 그 사무실 상황에서 사장이 직원한테 1년 내내 주말 근무하라고 명령하고 급여를 줄인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안 했네요. 그러니까 주말 근무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줄이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거다라고 했어요. 이어서 보면은 이상하고 극단적 요청은 진짜 요청을 훨씬 합당하게 들리도록 재구조화한다라고 나왔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야, 너 1년 내내 주말 근무해.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누가 1년 내내 주말 근무를 하겠어? 나 때려칠게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먼저 말도 안 되는 걸 먼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야. 일단은 너 요즘에 좀 일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급여 줄인다? 이렇게 먼저 해. 근데 급여를 줄인다는 게 뭐야? 이게 극단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근데 야, 너 급여 줄이고 싶지 않지? 그러면은 너 1년 내내 근무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1년 내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마치 조삼모사와 같은 그런 형태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웃긴 게 뭐냐면요. 물론 이 정도로 이제 극단적인 건 아닌데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이런 비슷한 게 이제 비슷한 걸 이제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요.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에는요. 아직도 그런데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당연한 마음인데 금요일 날에 누가 야근을 하고 싶겠어요. 불금인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그 예전에 내가 들은 건데 위에 이제 저기 그 본부장님께서 이제 좀 일이 이제 좀 빡센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연구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그 빡센 프로젝트가 있었고 금요일 날 직원들을 이제 야근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 금요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야근을 시켜서 뭔가 프로젝트를 끝내야 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야근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가 뭘 했냐면은 잔머리를 굴려갖고 본부장님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해갖고 이제 그 중간 관리자분이 오신 거야. 이사님이 이제 오셔갖고 이제 우리 부서원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니네 오늘 야근해라.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막 표정이 안 좋지. 막 다 이러고 있는데 야, 근데 어차피 이거 프로젝트 끝내야 돼. 근데 오늘이 목요일이었어요. 야, 근데 내일
금요일 날 하는 것보다 오늘 쌈박하게 해서 끝내고 내일 할퇴근하는 게 낫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오늘 하는 게 낫겠지? 아 그러네요. 오늘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갖고 아 이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되게 웃긴 상황 아니야? 사실은 원래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뭐야? 아니 둘 다 야근을 안 해야지. 이게 원론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된다니까. 이 사람이 금요일날 야근을 빼주고 오늘 야근으로 바꿔줬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죠.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그러니까 얘도 조금 비슷한 상황인 거야. 1년 내내 주말 근무를 하라고 명령하고 급여를 줄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먼저 말하고 극단적인 걸 말한 거잖아. 그렇지? 이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라는 거야. 조삼모사처럼. 극단적인 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제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됐어요? 아까 애완코끼리를 돌봐줄 수 있는지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경빈이한테 경빈아 쌤 잠깐 며칠 동안 휴가 갔는데 우리 집 고양이 좀 맡아줘. 이게 만약에 본질적인 거라 해봐. 그럼 보통 사람은 어때? 그걸 왜 맡아줘? 귀찮게.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집에 애완코끼리가 있어. 애완코끼리 좀 한 3일만 맡아줘. 코끼리요? 쌤 미쳤어요?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그렇지? 코끼리 좀 심했지? 그러면 고양이는 어때? 고양이는 그래도 맡으면 하잖아. 아 그렇죠. 얘 맡을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애초에 안 맡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Instead of instinctively 거기에요. 자, 본능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기 대신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된답니다. 왜 내가 평범하지 않은 질문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거절을 할지 말지의 의문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뭐다? 말도 안 되는 일로 뭔가 말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근데 글 자체가 좀 그지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키워드를 한번 좀 잡아보죠. 첫 문장에서 나온 키워드는 뭐냐면요. 네가 원하는 걸 하게 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이 부분. 네가 원하는 것을 하게 시키는 건데 먼저 뭐부터 하랍니까? 너의 pet elephant를 베이비시팅 해줄 수 있는지. 근데 이 pet elephant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모를 수밖에 없죠. 첫 문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문장부터 뭘 봐야 됩니까? 이 pet elephant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질문도 그랬는데 첫 문장이 주제거든. 첫 문장이 주제잖아.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바를 하게 하려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먼저 줘라. 맞잖아. 다 나왔잖아. 그렇지? 첫 문장이 주제인데 이 첫 문장만 보고 우리가 글 전체의 주제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 pet elephant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pet elephant가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뒷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됐어요? 여기서 막 이러한 은밀한 기술 뭐 이런 식으로도 말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뭔가 되게 힘든 일, 뭔가 말도 안 되는 일,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 텐데 이 단서조차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줄인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극단적 요청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요 부분, 이 extreme이라는 단어 자체, 이 극단적인 요청이라는 것 자체가 이 pet elephant를 상징하는 가장 직접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예시조차도 되게 모호하거든. 뭐 순서를 바꾸라는 게 이게 뭔 말이야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서 pet elephant가 상징하는 건 바로 extreme question입니다. extreme question.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가 의미하는 바는 극단적 요청이 되는 거고 결국 극단적 요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면 잘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요약문이 나온다. 그래서 쉬운 지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빈칸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문장이 뭔 말이냐라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애완코끼리를 돌보게 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첫 문장을 보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요. 그죠? 뒷내용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상황 내용 파악을 좀 해볼 건데 첫 번째, 사장이 1년 내내 주말 근무하라고 명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급여를 줄여.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야. 반대로. 급여를 줄일래? 너 아니면 너 1년 내내 주말 근무할래? 이렇게 말을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얘 자체가 뭐야? 바로 사장이 원하는 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급여를 낮춘다는 건 뭐야?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일. 즉 극단적인 일을 먼저 제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니까 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뭐 여러분한테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야 오늘 12시까지 남을래? 아니면 막 이러면서 제가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뭐 어떤 화법의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고. 자 좀 내릴게요. 요약문도 다 보이게. 자, 이거 뭐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먼저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의문을 가지게 돼요. 마지막 문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왜 즉각적으로 거절을 못 하는데? 의문을 가지니까. 의문을 왜 가지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내가 너네한테 야 니네 다음 주에 내신 대비 시작하는데 너네 다음 주부터 하루도 쉬지 말고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와. 너네 내내 시험 봐. 너네 입장에서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럼 너네 입장에서는 안 돼요라고 바로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아니 쌤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왜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 입장에서. 그렇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거절이 안 돼. 좀 일주일 내내 심했지? 그래 주 4일만 나와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웃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연구에 따르면 자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따르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랍니까? 우선 터무니없는 요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터무니없는 게 outrageous라는 단어가 나왔죠. 조금 어렵죠. outrageous 아니면 absurd라고 써도 됩니다. 얘도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에요. absurd 터무니없는 그렇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먼저 터무니없는 요구로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뭐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따르도록 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삼모사다. 됐습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금요일인데 32번까지가 니네가 그 프린트 숙제로 했었죠? 32번까지 안 한 사람은 해보시고요. 다 한 사람은 숙제 안 내주세요. 네. 다음 주부터 어차피 내신 할 거니까. 그 내신 관련해서만 좀만 얘기할게 얘들아. 잠깐만. 니네가 금요일 날 오니까 금요일 날에 그 교과서 5과에 해당하는 자습서랑 이제 이런 거를 좀 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이제 내신 대비를 여태까지 받아봐서 알겠지만 그 교과서 진도 나가는 건 사실 일도 아니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우리 이제 외부 지문 진도 나가는 게 문제인데 지금 아까도 내가 잠깐 말했지만 뭐 작년 11월이랑 뭐 재작년 수능 나오는 것까지는 아는데 뭐 정확한 번호를 지금 뭐 모르니까 지원이가 개수까지 말해줬거든. 몇 개 나온다고. 근데 내가 다 합쳐보니까 몇 지문이었더라? 거의 한 30지문 됐던 것 같은데 대충 외부 지문 개수가.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교과서는 5가 하나만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튼간 그 범위가 이제 나오면은 좀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번 내신 대비는 제가 기존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좀 할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이나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시간대 계속 바뀐 거 금요일에도 7시 반까지예요. 네. 아시겠죠? 그거 잊지 말고 잘 오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